자, 조현님 단도직 입적으로 네. 좀 궁금한 게 세일즈포스 굉장히 오래된 사스 중에서는 거의 넘버원이지 않습니까? 네, 거의가 아니라 맞습니다. 넘버원이지. 절대적인 넘버원이고 네, 뭐 맞습니다. 오래됐고 그러는데 네. 그렇다면 세일즈포스에 뭐 자동화, 효율화 되게 잘 돼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더 이상 빈 곳이 없을 것 같은데 네네. 도대체 어떤 빈 곳이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를 이용하셔가지고서 이제 영업이나 마케팅 프로세스들 많이 진행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리드를 제너레이션하고 그리고 뭐 오퍼튜니티를 창출해서 계약까지 가는 그런 영업 관리를 하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이제 세일즈포스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셋, 오브젝트를 이용해가지고 관리하십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거는 이제 세일즈포스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뿐만이 아니라 실제 저희가 업무를 할 때는 상당히 많은 컨텐츠들이 필요로 하거든요. 뭐 비정형 데이터들? 네, 맞습니다. 뭐 견적서, 뭐 제안서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결국은 이제 그 영업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작성을 해야 되고 네. 고객에게 전달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의 관리까지는 아직까지도 이제 세일즈포스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 오픈텍스트 솔루션으로 이제 충족을 시켜서 이제 그 세일즈나 그 마케팅 업무를 완벽하게 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솔루션들을 오픈텍스트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일즈포스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테이블 형태의 네, 그런 데이터들, 뭐 회사명, 뭐 담당자,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미 적지만, 그죠? 맞습니다. 다 관리가 네. 잘 돼 있지만, 네. 그 뭐 견적서, 제안서 이런 것들은 그 뭐 메일 보내고 나중에 그러면 하려면 네. 영업사원이 네. 그걸 다시 또 세일즈포스 집어넣는 이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일일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세일즈포스 상에서 이제 확실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 결국 실제 비즈니스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한 산출물은 사실 문서 형태로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관리되지 않는다고 하면 추후에 이제 영업사원들이나 관련 이제 담당 직원들은 그런 것들을 자신의 이메일이라든가 자신의 PC 혹은 파일 서버에서 해당 건에 해당 오퍼튜니티에 해당 어카운트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을 찾는데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거고 그게 정말 맞는 데이터인지도 네, 확인을 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따가 자세하게 들어봐야 되겠지만 네네. 결국 오늘 이런 그 세일즈포스에다가 오픈텍스트의 이런 솔루션 서비스를 접목을 시키면 네. 이제는 뭔가 영업 네. 담당자가 자기 모든 것을 세일즈포스에서 네. 뭐 다 할 수가 있다는 거네요. 뭐 네. 견적서건 제안서건 네. 세일즈포스에 작성을 하고 그것이 다 체계화가 되는 거고 네. 항상 관리가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내 PC가 아니라 네네. 어... 하나의 UI에서 모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끔 네. 하시는 데 있어서 세일즈포스가 갖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오픈텍스트가 처리해서 영업 업무를 좀 더 손쉽게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러한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굉장히 같습니다. 그건 뭐 영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겠네요. 내 PC 막 뒤져가지고 옛날 네. 어디 보냈더라 뭐 이게 뭐였더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리자 입장에서도 네. 항상 볼 수가 있는 거고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한 게 이것을 하려면 그 여기 보면 플랫폼의 결합이라 했잖아요. 세일즈포스 맞습니다. 오픈텍스트 그러면 네. 이게 세일즈포스 앱 마케팅가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쉽게 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저희가 제공하는 요 세 가지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을 했고요. 그거는 이제 세일즈포스 파트너로서 세일즈포스 앱 익스체인지에 그 세 가지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등록을 해놨습니다. 계획 자체는 이제 세일즈포스 그 사스 어플리케이션의 플러그인 형태로 이제 동작을 할 거고요. 그 플러그인이 이제 백단에 있는 저희 솔루션들과 연동이 돼서 그러한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네, 그런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오픈텍스트가 같습니다. 그런 비정형 데이터들을 보관까지 해주는 거죠. 네, 저희가 보관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일즈포스 자체적으로 컨텐츠를 보관하시려면 스토리지 비용까지도 내셔야 그렇죠. 되는데 만만치 그런 않죠. 네, 비용들까지도 네, 내시기에는 비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그 세일즈포스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자체적으로 한번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세일즈포스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서베이를 해봤는데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세일즈포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사용자들이 중요시하는 게 무엇일까라는 서베이를 했을 때 95%의 사용자가 결국 이제 영업 업무와 관련된 최신 버전의 파일, 문서에 쉽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그 영업사업이나 저걸 작성한 사람의 PC에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한 곳에서 그 오퍼튜니티와 연결을 해서 그 컨트랙, 그 어카운트와 연결을 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조사 내용이었고요. 95%면 거의 100%네요. 이게 네. 사실 이런 퍼센티지 안 나오는데 일반 설문할 때. 그렇죠. 그죠? 네, 네. 95%라는 거는. 그래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콘텐츠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은 이제 CRM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예, 고객들이 요구하시는 부분들이라고 이건 생각을 사실 하고요. CR뿐만 아니라 모든 애플리케이션에 다 해당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ERP뿐만이 아니라 네, 뭐 기업에 사용하시는 다양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에서도 당연히 업무상 필요한 콘텐츠들을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또한 이제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좀 더 편리하게 세일스포스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점입니다. 그래서 55%의 사용자분들이 이러한 콘텐츠들을 손쉽게 세일스포스 안에서 확인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업무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분리된다고 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세일즈 업무는 세일스포스에서 하시고 문서 업무는 다른 시스템에서 관리해야 된다고 하면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아무리 체계가 잘 돼 있다고 해도 불편할 그거는 건데 지속 가능하지가 않죠. 그렇죠. 안 예. 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의 솔루션에서 세일스포스라는 인터페이스 안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용자들이 중요시하는 거는 예, 비즈니스 진행하실 때 콘텐츠들을 잘 활용하고 싶다. 그런 것들을 세일스포스 안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들을 저희가 이제 캐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요구사항에 따라서 결국 이제 저희가 잘하는 부분들, 뭐 저희가 넘버원, 네. 전 세계 넘버원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분야에서 이제 제공하는 제품들과 세일스포스, CRM 분야의 넘버원에서 제공하는 세일즈 서비스, 오케이. 마케팅 클라우드 등 네, 다양한 프로덕트와 저희 이제 솔루션을 연결을 한 거죠. 이런 어프로치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네. 이런 어프로치가 옛날에 그냥 뭐 ECM이다, 뭐 전사적 무슨 관리, 콘텐츠 네. 관리 너무 뿌옇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굉장히 실전적이고 네, 이런 거 맞습니다. 좋네요. 고객 영업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 평균 몇 개의 전사 문서 등 콘텐츠가 생성이 될까? 정말 수도 없이 생성이 될 것 같아요. 버전 1, 버전 2, 버전 3 견적서만 하더라도 뭐 버전 12, 13 넘어가는 경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뭐 네, 오더라든가 인보이스 그리고 뭐 제안서, 계약서 개정하고 조건 맞추고 하다 보면은 정말 100개 그렇죠. 까지도 생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중에서 과연 진짜 오리지널이 뭐냐, 오피셜한 게 뭐냐, 이제 그런 고민들도 하실 거고, 그럼 이렇게 많은 컨텐츠들을 또 어떻게 관리하실 거냐, 그런 고민도 상당히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일스포스에서는 이러한 세일즈 프로세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이 비즈니스 오브젝트라는 형태로 만들어 놨습니다. 네. 세일즈포스를 많이 사용해 보셨으니까 캠페인 오브젝트, 리드 오브젝트, 당연히 이제 캠페인 진행하시면 리드가 발생을 할 거고, 그 리드에 따라서 오퍼튜니티로 발전하는 것도 있고 떨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런 오퍼튜니티를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 견적도 제공하시고, 견적이 이제 되면은 계약도 하시고 오더도 하시고, 네네. 이런 것들을 다 오브젝트하고, 그 오브젝트 안에서 데이터를 정형화해서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은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 이 오브젝트에 대해서 콘텐츠는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측면을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러한 측면에서 결국은 각각의 오브젝트와 1대1로 매핑이 되는 이제 저희 용어인데요. 비즈니스 워크스페이스라는 것을 만들고, 그 워크스페이스를 각각의 오브젝트에 연결합니다. 그러면 캠페인과 관련된 저희 워크스페이스가 생성이 되겠죠. 네. 그럼 캠페인과 관련된 비정형 데이터, 컨텐츠들이 다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캠핑과 관련된 그 담당자가 처음에 문서를 만들 때도 저기서 시작이 될 거고, 그죠? 그렇죠, 네. 관리가 되고 나중에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저걸 보면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 때문에 근데 UX는 세일스포스고, 그죠?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UX 안에서 세일스포스의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진행하시는 그런 데이터들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이게 이제 세일스포스의 U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UI 상에서 어카운트라는 오브젝트에 들어가시고, 그 오브젝트 안에서 당연 이제 뭐 디테일즈 보시면은 이 어카운트와 관련된 어떤 디테일된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물론 그게 요 글로벌 트레이드 에이지라는 요러한 레코드 어카운트. 어카운트, 실제 어카운트에 대한 그렇죠. 정보들이 쭉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해당 어카운트가 뭐 누구고, 담당자가 누구고, 그 담당자에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품이 뭐고, 이런 정보들을 당연히 요 디테일즈에 볼 수가 있을 거고, 지금 뭐 제한된 어떤 제품들은 당연히 요 릴레이트 항목에서 볼 수 있을 거잖아요.
이제 여기까지가 세일스포스가 제공하는 거고, 네. 이제 오픈텍스트는 그 추가로 요 다큐먼트나 워크스페이스라는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어카운트와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다큐멘트들이 당연히 이 안에서 정리돼서 관리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포맷 형태로 이 다큐멘트 형태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세일스포스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어카운트 관리를 하실 때 관련된 이런 문서들까지도 한 번에 관리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이 장점일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업무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네, 네, 그렇죠. 자기 PC를 찾는다든가, 뭐, 그럼요. 네, 파이낸스가 요구하는 문서를 찾아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PC를 찾아가서 이메일로 전달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라 결국 뭐 파이낸스가 로그인하면 파이낸스가 그러니까 로그인해서 직관적으로 네, 우리가 내가 있는 세일스포스 UI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워크스페이스에 밀결합돼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되게 좋은 어프로치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정형 데이터도 같이 요 비즈니스 안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그걸 통해서 결국은 오브젝트와 콘텐츠를 연결할 수 있다. 네. 요 연결된 정보를 가지고서 비즈니스를 정말 정확하게 판단할 수 그럼 있다라는 이런 저 측면입니다. 다큐멘트에 관련된 저런 여러 가지 문서 안에 있는 내용 같은 것들은 네. 세일스포스에서 그러면 저기서 이제 검색 창에서 네.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겁니까? 네, 이제 뒤에 설명드릴 건데요. 아, 네, 다 확인할 수가 오케이. 있습니다. 네. 또한 이제 당연히 이 저장된 컨텐츠들을 수용도 하실 수가 있겠죠. 온라인 상에서. 네, 그래서 뭐 미팅 관련된 예시인데요. 미팅 관련된 어떤 문서가 있다고 했을 때 그것을 세일스포스 상에서 에딧 버튼 누르시고 그럼 당연히 이제 워드 온라인이 뜨겠죠. 아이씨. 워드 온라인에서 작성을 하시고 야. 저장을 누르면 바로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네. 그 업데이트 버전이 자동적으로 1버전, 2버전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런 비정형 데이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내용을 업데이트 한다고 했을 때 기존에는 네, 요거를 다 그렇죠. 작성해서 그렇죠. 메일로 보내셨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냥 단순히 내가 이제 작성하려고 하는 문서를 열어가지고 수정해서 저장을 하면 그게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거고 그 업데이트를 세일스포스에 로그인한 사용자들이 모두 동일한 이제 업데이트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아까 버전에서. 오픈텍스트 워크스페이스가 이제 세일스포스 UI에 딱 이제 밀접되니까 네. 사용자들은 관리자건 사용자건 세일스포스에서 모든 게 다 끝난 건데 문서 그렇죠. 생성부터 네, 관리서부터 맞습니다. 나중에 조회까지 모든 게 다. 그렇죠. 어우, 네, 이제 자기 PC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그죠? PC는 네. 필요하겠지만 네. 옛날처럼 이게 사일로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굉장히 이건 뭐 CRM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애플리케이션에서 많이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런 당연히 이제 것들이. 문서 기반으로 업무를 하시다 보면 당연히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나 이런 수정들도 당연히 이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들도 하나의 장점이 될 거고요. 이게 보니까 사용자가 많이 쓰는 그런 이제 사스 이런 애플리케이션하고 밀결을 시키셔가지고 네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옛날에는 ECM 뭐 해가지고 따로따로 있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네. 저기도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고. 근데 이게 내가 잘 쓰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다 끝나니까 네, 굉장히 맞습니다. 직관적으로 사용자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오픈텍스트의 솔루션들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